자, 그러면은 현대차는 관심 없다는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 네, 그럼 수급을 봐야 되는데 볼까요? 수급 오늘은 좀 어때요? 네, 오늘장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SK 하이닉스에는 매수 포지션, 삼성전자는 매도 포지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그룹주를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부터 현대건설까지 매수 시그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와 덧붙여서 카카오그룹주,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 세 개 그룹을 일제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한국전력,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의 흐름이 좀 저조했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다시 한번 알테오젠을 기점으로 바이오 매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주, 한미 반도체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특징주 현대건설 준비해 봤습니다. 이 핀란드에서의 원전 사업의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교집합으로 잡히는군요. 자, 수급을 좀 풀어주실 분은 IES셋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나오시고. 네, 네, 오늘은 자주 뵈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 접근인데 수급이 오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그다음에 메이저인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뭐 외국인들 파는 거를 조금 보니까 네이버를 좀 파는 게 눈에 보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SK 스퀘어, SK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좀 잡히는데 어떻게 네. 파악하세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메이저 주체들은 언제나 해지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한다에 베팅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선물 포지션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 혹은 옵션 포지션에서의 시장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게 이제 풋옵션인데 풋옵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최근 2주에서 3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현물을 그렇게 많이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도 매도 포지션이 없었고 네. 옵션에서도 풋옵션 포지션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도 제가 장 초반에 가장 눈여겨본 건 잠시 우리나라 지수가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내려갈 때 풋옵션 포지션의 비중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봤는데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풋옵션 포지션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놓고 보면 결국 메이저 주체들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은 하겠지만 충분히 지수가 더 올라가고 종목군들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불안하실 겁니다. 계속 깨름직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해결되지 않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또 엄습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나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기조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으로 풀어보는 방향성. 그다음에 첫 번째 아까 기업을 이제 우리 김주영 아나운서가 현대건설 이슈를 던져줬어요. 현대건설 뭐 재료 많죠. 네, 원전 뭐 이슈도 있고 압구정 재개발에 거기가 또 상징이 현대건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굴삭기를 수출했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대북도 네. 뭐 현대라는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붙이고 만들면은 많은데 현대건설도 꽤 은근히 조용히 많이 올라왔죠. 일단 많이 올라왔죠. 일단 올 초 사실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가요.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안 오른 원전주 찾기가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 여기서 또 올라? 이런 순간에 이제 직면을 하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고 오늘 현대건설도 현대건설이지만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한국 시리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네. 여전히 이제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원전주 관련주들의 이제 트레이딩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지금 이제 수급 현황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좀 놓고 보면 만약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받쳐줄 만한 주체가 누가 있을까? 받쳐줄 만한 어떤 주체는 연기금 혹은 투신이어야 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신과 연기금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온 기업은 지금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금융투자,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이제 수급 주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만약 외국인들이 여기서 언제든 매도로 돌아섰을 때 네. 조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깊게 나올 수 있음을 저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본업에서는 장단점이 좀 극명한 것 같습니다. 장점은 어디 하나 지금 빠지지 않고 다 걸린다라는 게 장점이죠. 네, 고루. 원전에도 걸리고요. 남북 경협에도 걸리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동 이슈에도 지금 현대건설은 걸리고요. 내부적으로 사실 현대건설하면 해외 플랜트의 이미지가 강하죠. 네. 그러니까 내수 주택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약한 평가를 좀 많이 받았지만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쪽으로 가면 또다시 현대건설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차지한 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좋은데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현대건설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는 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원전도 5년 뒤에, 6년 뒤에, 7년 뒤에, 네. 이제 재개발도 3년 뒤에, 4년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리스크도 거기 이제 굴삭기를 공급한다라는 뉴스는 알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굴삭기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 좋은 건 알겠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실제 시간까지의 시차가 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돈을 벌어들였을 때 영업 이익률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대건설 과거에 수주를 그렇게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은 마진율이 좋지 않아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저가에 맞은 그것도 있겠지만 원자재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면서 마진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던 과거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R이니 원전이니 유럽에 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이 부분이 현대건설의 재무제표에 정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지는 까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저는 과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좋다기보단 네. 안 올라간다라기보단 조금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을 이렇게 쭉 봤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뭐 그래요. 뭐 그렇죠. 1년 쪽으로 뭐 계속 이 시세를 뭐 외국인이 다 끌고 올라와서 그러면 사실 상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들이 보는 뭔가 자신감이 우리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 많이 알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뭐 샀다 팔았다 이러다 보니까 김대성 본부장은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입니다. 저는 요즘 진짜 좋아하는 종목의 키워드가 과열, 신고가. 그래서 저는 전일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저녁밥을 만들면서 신고가 따라잡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한 달 반 내내. 근데 네. 이게요 5월 초 4월 말에 외국계 증권사 뭐 노무라 맥커리들이 이미 예상했던 주가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9,000원, 8만 원을 그들이 일제히 내보내면서 네. 원전부터 이슈들을 이미 다 그들의 리포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그들이 말한 게 다 달성을 했고 그 네. 다음 리포트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됐을 뿐이다. 없던 게 생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다. 네. 당연하겠죠. 뭐. 자, 뭐 현대건설과 이제 피어라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원전건설이라면 대우건설도 사실 잘 하거든요. 사실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건설을 좀 제외하고 대우건설, DLENC, HD 현대산업개발을 보는 게 올해 1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실적 베이스만으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그래도 가장 크게 지금 눈여겨보는 쪽이 건설 쪽에서는 현대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DLENC가 네. 또 유럽 원전 관련한 또 MOU 이야기가 나오면서 먼저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수급들은 누구 하나 잘 나가는 종목이 생기면 그 종목에 힘을 더 보태주든지 그 종목을 탑승하지 못하면 그 주변 종목군들을 좀 밀어주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DLENC, 현대건설, 대다수 이제 건설주들의 상승을 저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수급 영향이 너무 많이 끼쳐 있는 지금의 장세를 고려를 해보면 단기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괜히 들어가서 트레이딩하고 나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앵커님 이야기대로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가치적으로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여유를 갖고 기회는 온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같은 군집 내에서도 보는 것도 뭐 삼성물산도 있고 하니까. 자, 두 번째 기업 또 뭐 있죠? 네, 두 수급지? 번째 종목도요. 신고가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굉장히 재밌는 게 오늘 외국인은 열심히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한 달 이상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팔았던 날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최근에도 5거래 인상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고가, 지금의 상승을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SK 하이닉스를 왜 매수하고 있고 현 구간에서도 SK 하이닉스 매력적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왜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은 계속 살까? 엔비디아 정보가 있을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인 입장이 되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어느 종목을 살지 이제 쭉 리스트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눈에 띄는 기업이 크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좀 떠오르겠죠. 이 누가 봐도 아는 브랜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봤더니 단연 돋보이는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 어디냐? 네. SK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치에 대한 투자도 하겠지만 수익률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잖아요. 최근에 또 변동성을 놓고 보자니 또 1순위도 그 어떤 기업들보다 SK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네. 외국인들의 픽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떤 기업들의 낙수 효과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 이제 미국의 탑티어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 이제 시장 점유율에 또 도전을 하고 있는 AMD 이런 기업들이 죄다 HBM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네. 미국 내에서는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지만 아무래도 이제 HBM4 앞단에서의 이제 선제 그 기술력에서는 SK하이닉스를 지금 넘어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 네. 돌고 돌고 돌아서 엔비디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돌고 돌고 돌아 본인들의 칩을 살 거다. 그럼 돌고 돌고 돌아서 HBM은 당연히 또 SK하이닉스의 제품이 필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기결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외국인들의 픽은 결국 이제 HBM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의 이러한 부진을 디램의 실적으로 모두 커버 그 이상은 할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좋은 실적을 내보일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은 저는 계속 사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적어도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지수가 3,200, 3,300, 3,500 혹은 그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꺾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못 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동의?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 네, 오늘도 아침에 국내증권사 목표가 35만 원, 맥콜이 네. 36만 원이 나와서 지금 30만 닉스 이거? 네. 36만 닉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네. 공격적인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 보면 어제 내버리지 못 샀다고 좀. 시간이 다 돼서 네. 더 하고 싶은데 뭐 생각나다가 까먹었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땜빵으로 나오셨지만 대타로 나오신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